안녕하세요, 정인택입니다. 폭스바겐 ID4예요. 폭스바겐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순수 전기차로만 나왔어요. 예전에는 뭐 폭스바겐 골프의 전기차 버전 이런 차들이 있었는데, 폭스바겐에서 최초로 만든 전기차 전용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폭스바겐은 ID4를 만들고요. 그리고 아우디는 Q4 e-tron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eGMP 플랫폼으로 아이오닉 5, 기아는 EV6, 그리고 제네시스는 GV60 이렇게 만들듯이 같은 플랫폼에서 아우디는 Q4 e-tron, 폭스바겐은 ID4 이렇게 만든 겁니다. 대충 어떤 구도인지는 아시겠죠? 폭스바겐 ID4는 해외에서 현대 아이오닉 5 그리고 기아 EV6랑 아주 활발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다 비교 테스트도 해보고 막 이런 매체에서 ID4가 더 좋다는 매체도 있고 아이오닉 5가 더 좋다는 매체도 있고, 다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뭐 이래요.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 타고 오면서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ID4가 좋고, 뭐 저도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뭐 이렇더라고요. 일단 승차감은 ID4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동력 성능이라든지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일단 대략적인 느낌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디자인 설명은 좀 간단하게 좀 둘러보죠. ID4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일단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라인은 또 확실히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인이 그냥 이렇게 직선 이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유연하게 꺾이는 곡선 라인들, 유연하게 꺾어서 막 휘감아 돌아가는, 마치 바람이 샥 이렇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라인이 쭉쭉 잡아졌습니다. 폭스바겐 ID4 이 디자이너가 이 폭스바겐 ID4 이 디자인에서 얘기하기를 바람이 깎아놓은 디자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바람이 깎아놓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쭉 유연하게 이렇게 빠지면서도 이렇게 깎아낸 듯한, 이렇게 파낸 듯한 그런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차를 보면은 차가 부드러워 보이지만은 않고 뭔가 이렇게 엣지가 있으면서 좀 카리스마도 좀 있으면서 약간 부드러워 보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모서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가 전반적으로 좀 유연해 보이죠. 주간주행등도 여기서 쭉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어지는, 폭스바겐 마크를 좌우로 해서 쫙 이어지는 그런 미등이 쫙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뭐 장식 같은 거나 뭐 이런 뭐 어떤 디자인 요소나 이런 걸 넣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단정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요런 데는 이제 냉각을 위해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그리고 이쪽으로도 공기가 들어가서 공기가 막 소용돌이 치는 거를 좀 해소시켜줘서 타이어 부분을 이렇게 확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공기 통로가 있고요. 옆모습이 막 이렇게 곡선들이 막 이렇게 샥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여러 가지 곡선들이 이렇게 막 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이런 크레딩들 보면은 영락 없이 SUV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죠. 타이어를 든든하게 감싸고 있는 이 크레딩, 그리고 차체의 밑부분, 여기도 크레딩으로 다 마감을 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뭐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 을 든든하게 다 막아준다. SUV의 느낌을 직관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으면서, 요런데 뭐 크롬 도금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썼어요. 실용적으로 보이는 그런 디테일로 마감을 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이 디에로 라인입니다. 이 유리창을 감싸고 있는 요 라인이 여기 지금 다 크레딩으로 마감이 돼 있어요. 크레딩으로 마감이 돼 있고 바디 컬러로 마감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붕 라인이 상당히 강조가 되죠. 지금 이 차는 짙은 회색이기 때문에 이 색깔 대비가 많이 나질 않아서 지붕 라인이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진 않는데, 좀 밝은 색, 흰색이라든가 은색이라든가 보면은 요 크레딩으로 되어 있는 검은색 라인이 상당히 도드라져 보이면서 이 지붕이 얇아 보입니다. 이게 그냥 바디 컬러로만 돼 있으면 지붕이 이 정도 두께가 돼 보이는데, 크레딩으로 반, 바디 컬러로 반, 그 다음에 루프렉으로 반 해서 라인이 여러 개가 막 지나가다 보니까 지붕 라인이 쭉 빠지는 이 유연한 라인이 상당히 강조돼 보이고, 머리 위가 좀 단촐해 보이죠. 여기가 얇아 보이기 때문에 지붕 라인이 아주 날렵하게 그리면서 지붕 라인이 좀 납작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보입니다. 그래서 차체가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차체가 그리 높아 보이지 않고 좀 날렵해 보이는, 약간 쿠페 같은 느낌도 내주는, 그래서 지붕 라인을 좀 낮게 보이게 한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눈여겨볼 디테일은 여기 사이드 미러예요. 사이드 미러는 뭐 여러분들 보시면 딱 두 가지죠. 여기 문짝에 붙어 있는 사이드 미러가 있고, 여기 차체에 붙어 있는 사이드 미러가 있죠. 문짝에 붙어 있는 사이드 미러는 원가적으로 유리하지만 방음제라든가 흡음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에다가 많이 붙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음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차에는 소음 측면에서 유리한 여기 차체에다가 사이드 미러를 붙이는 플래그 타입이라 그러죠. 요런 거
거를 붙이는데 요걸 붙이면은 목 부위가 좀 두툼해져요. 두툼해지기 때문에 공기역학적인 성능은 여기서 조금 좀 불리해질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차체 안에, 차체 안쪽에는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흡음재라든가 뭐 방음재라든가 이런 거를 덧대서 소음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폭스바겐 ID4는 이 목 부분을 상당히 얇게 디자인을 했어요. 여기에 사이드미러 붙은 것처럼 디자인을 하면서 이 차체에다가 붙는 플래그 타입으로 디자인을 해서 사이드미러의 두 가지 타입의 장점만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 그레이존을 상당히 깔끔하게 잘한다. 전 세계에서 폭스바겐 그룹이 이 그레이존, 눈에 안 보이는 여기를 가장 깔끔하게 잘 만들어요. 현대기아도 요즘에 그레이존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폭스바겐급까지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폭스바겐이 이런 만듦새는 전 세계 최고. 그리고 폭스바겐은 일반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넣어요. 와, 이런데 이런 거 넣는 거는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만 하거든요. 주물로 떠가지고 갈아서 말끔하게 해서 이렇게 든든해 보이게. 시각적으로 도 든든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도 강성이 좋아요. 그리고 도어 타입은 이 플러시 타입이죠.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이걸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버튼을 딱딱 누르면은 문이 열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뒷부분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약간 날렵한 차다, 조금 역동적인 느낌도 좀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뒤로 쭉 빠지면서 이렇게 유연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차체가 아주 좀 상큼해 보이죠. 여기를 뭐 각을 딱딱 주거나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사이드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차체가 좀 다른 차에 비해서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램프류를 쭉 뻗어서, 좌우로 쭉 뻗어서 차가 좀 더 와이드해 보이게 이런 디자인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뒷부분에도 뒷 범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부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마무리해서 좀 든든한 느낌을 매끈하게 냈습니다. 네,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됐는데 여기에 트렁크 힌지도 보면은 이렇게 주물로 떠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사실 별로 없어요. 아,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약간 뭐 집착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차의 만듦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보할 수가 없어. 우리는 차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약간 이런 강박이 있는 회사예요. 자, 트렁크부터 보시면은요, 트렁크가 요 길이는 한 91, 트렁크 넓이는 폭이 100, 그 다음에 넓은 데는 폭이 127. 그리고 여기서 쭉 해서 센터 콘솔 있는 데까지 한 176 정도까지 나옵니다. 176 정도의 사람이 누워서 차박을 할 수도 있는 그 정도 길이까지 나옵니다. 트렁크 넓이는 그냥 준중형급 SUV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바닥에도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또 있어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납했고, 둘 치면은 조그만 수납 공간이 또 나오네요. 공구 같은 거를 넣어 놓을 수 있는 조그만 수납 공간이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트를 앞으로 접었을 때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이제 차박 같은 거 하기에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등받이를 이렇게 하면 6대4로 되는 거죠. 6대4. 6대4로 접는 거죠.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해서 스키 같은 거를 이렇게 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볼까요? 실내를 보기 전에 프렁크부터 볼까요? 프렁크. 네, 여기 트렁크 여는 거랑 똑같습니다. 트렁크를 열면은 프렁크가 어떨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망하지 마세요. 없어요. 트렁크 없고 그냥 기계장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이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짝대기로 되어 있죠. 그냥 열지 마라. 뭘 여냐, 이거를. 열어봤자 재미없다. 닫겠습니다. 자, 실내는 뭐 널찍하고요. 그 브라운색과 검은색으로 이렇게 다 비건 소재로, 가죽 아니에요. 다 인조 가죽인데 웬만한 가죽보다도 성질이 괜찮은, 요 스웨이드도 꽤 성질이 괜찮은 요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시트를 보시면은요, 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지 않잖아요. 예,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열선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아쉬운 것들이 좀 보이잖아. 프렁크 없어, 통풍 시트 없어. 그리고 아까 뒷시트 접을 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뒷시트 접는 거 없어요. 요 세 가지가 없는 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런 옵션들 중시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다 있어요. 시트 메모리, 2개의 메모리로 되어 있는 거 있고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여기 전동식 시트 있고 메모리 시트 있고, 심지어 약간 마사지라고 하기까지 뭐하지만 뭔가 뒤에서 등에서 뭐가 막 움직이는 그런 시트 기능도 들어 있고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가랭이 사이를 좀 보여드려서 좀 그렇지만 이렇게 시트 길이 조절 장치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시트는 없지만 다른 건 다 들어가 있다. 팔걸이 각도 조절도 상당히 잘 돼요. 시트 착자감도 괜찮아.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는 이렇게 매끈하게
버튼 같은 게 따로 없고 그냥 일체형 심리스. 근데 이제 버튼이 이렇게 눌러지는 거죠. 이렇게 터치 아니에요. 딸깍딸깍 눌러집니다. 대시보드는 전체적으로 이 검은색 라인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욕조처럼 두른 듯한 그런 라인에 브라운색 대시보드로 쿵 박은 듯한 그런 레이아웃이고요. 이렇게 수평선을 많이 써서 차가 쭉 넓어 보이게 수평선을 많이 썼고요. 거기에 이제 이 큼직한 화면, LCD 화면 계기판과 LCD 화면 내비게이션. 근데 내비게이션은 셋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로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답게 많은 부분이 기존 폭스바겐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문을 잠근 상태에서 지금 시동도 다 꺼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브레이크 페달만 밟으면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넣고서는 가면 되는 겁니다. 요게 일단 전기차답게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조금 바꿨죠. 파워윈도우가 앞 스위치, 그 다음에 뒷 스위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뒤에 스위치가 따로 없어요. 앞에 스위치만 있고요. 뒤에 거 할 때는 여기 리어를 눌러서 주황색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스위치 개수나 이런 것들 좀 간소화해서 뒷문짝이랑 앞문짝이랑 혼동도 좀 더 줄이는, 또 불편하지만 어떤 또 기대 효과는 또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전기차답게 대부분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디프로스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 운전대 여러 가지 버튼도 약간 진동이 득득득득 오는 햅틱 반응이 있는 터치고요. 가운데도 보면은 온도 조절도 그냥 문질문질 해가지고 하는 요런 터치 방식. 요런 데는 이제 카드 같은 거를 넣어 놓을 수 있는 카드 수납함이 있고요. 여기 컵홀더는 요렇게 하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팔자로 생겨 있는 요게 컵홀더가 됐다가, 여기는 휴대폰 무선 충전, 그 다음에 USB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요런 것들을 막 이렇게 앞뒤로 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가 공간 연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이 다 지저분해 보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닫아서 깔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렇게 조금 뒷좌석에 가족을 모시면은 조금 타이트하게 앉겠죠. 운전대를 좀 미루고요. 미루고 타이트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요 정도로 앉아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와, 꽤 넓은 공간에 머리 위 공간도 아무리 엉덩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도 머리 공간이 닿지 않아요. 머리가 약간 스치는 정도까지가 맥시멈이고, 보통은 이 정도 앉으니까 머리 공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은 평평합니다. 바닥은 평평하고 에어컨 송풍구가 약간 좀 바닥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방식이고, USB가 있고, 그 뒷좌석 열선은 따로 없지만 뒷좌석 에어컨 온도만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 장치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요 등받이에는 이렇게 여기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스마트폰 같은 거를 넣어두기 상당히 좋고요. 이 밑에도 포켓이 있습니다. 팔걸이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컵홀더 있는 팔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 조절 안 돼요.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릴렉스하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뭐 엊그제 제가 시승했던 아이오닉 6, 이것도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됩니다. 아이오닉 6는 약간 세단 형태이기 때문에 등받이 각도 조절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거는 SUV 스타일이기 때문에 등받이 각도 조절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없으니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경쟁 모델인 아이오닉 5는 등받이 각도 조절에 더해서 시트도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 뒷좌석 공간도 더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오닉 5랑 이렇게 딱 붙으면은 아이오닉 5에 확 밀리는 거죠. 자, 우리 지붕은 이렇게 지금 커튼이 쳐져 있는데 터치식으로 열면은 이렇게 쭉 열면서, 유리는 안 열려요. 유리는 계속 붙박이 창이고요. 차박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좋잖아요. 이렇게 비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유리를 통해서 보고 그러면은 아주 기분 좋습니다. 해본 분들은 아시죠? 뭘 자, 요 정도까지만 보고 이제 뭐 출발할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본격적인 주행 해볼게요. 예, 폭스바겐 ID4 지금 달려보고 있는데, 이거 뭐 파워풀한 자동차 아니에요. 그냥 150kW, 204마력 정도 되는 후륜구동 전기차입니다.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싱글 모터 하나로 됐을 때는 그 150kW짜리 모터를 주로 하나를 씁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그냥 2리터 차 조금 이상의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전기 모터예요. 근데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현대 기아는 요 일반적으로 쓰는 모터를 150kW
모터짜리를 안 쓰고 168kW짜리 모터를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것보다 조금 더 힘을 파워풀하게 세팅을 했죠.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는 225마력짜리 싱글 모터가 세팅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대기아의 전략은 스펙에서부터 조금씩 앞서게 만들어서 경쟁사들보다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를 맞춰서 만든 거지, 이게 뭐 기술력이 더 월등하게 좋다거나 뭐 차가 그렇다고 해서 느낌이 확 더 좋게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150kW나 168kW나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뭐 진짜 달리기 성능 테스트를 하면은 우열을 가리고 막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뭐 우열을 가리고 막 이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 가속 페달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고요. 변속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 2리터 가솔린 엔진보다는 더 스피디하게 좀 다이나믹하게 몰 수가 있어요. 접지력도 뭐 SUV의 차체치고는 지금 바닥에 무게중심이 딱 깔리기 때문에 코너링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하체의 세팅이 아주 팽팽하게 세팅된 차가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승차감도 조금 좋게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정도의 세팅이에요.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더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204마력밖에 안 되니까 역시 다이나믹하게 막 뭔가를 뭐 공략을 하고 뭐 코너를 뭐 이렇게 절묘하게 돌아나가고 이 정도 세팅은 아니에요. 300마력이 넘는 듀얼 모터 모델까지 들어왔으면은 거기서는 뭔가 다이나믹한 성능을 조금 기대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싱글 모터 후륜 구동 모델만 들어오기 때문에 성격이 마일드하고 승차감이 좋은 게 좀 장점이고요. 전기차 치고는 승차감이 꽤 좋은 수준입니다. 후륜구동 모델이긴 하지만 이게 막 다이나믹하게 달리는 후륜구동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코너링 때마다 뭐 후륜구동의 특성이 나와서 뒤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카운터를 쳐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약간 언더스티어 현상이 나와서 그냥 일상적으로 몰기에 편안하게 세팅을 한 차예요. 폭스바겐 ID4의 성격은 그냥 가족형 SUV, 가족형 전기차다. 다이나믹한 성능을 뭐 바라거나 뭐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회생제동을 뭐 조절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B모드, D모드 딱 두 개 있으니까 요것도 아마 그냥 차의 성격인 것 같아요. 전기차를 처음 모는 사람도 복잡한 어떤 학습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연기관차 몰다가 바로 넘어와도 어색한 장치 하나도 없이 몰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뭐 회생제동을 여기서 조절을 해가지고서는 뭐 6단계로 조절을 하고 뭐 이런 걸 안 넣은 거예요. 그냥 내연기관차에서 그냥 바로 넘어오셔도 몰 수 있게 그냥 D모드, B모드 두 개만 그냥 넣어놔서, D모드는 회생제동 효과가 별로 없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냥 쑥 내려가잖아요. 그냥 속도 유지하면서. 근데 B모드를 하면은 조금 감속을 하면서 회생제동을 조금 더 합니다. D모드로 하면은 지금 회생제동이 여기밖에 안 올라오잖아요. 지금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올라오는데 B모드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감속 효과도 있으면서 조금 더 올라오죠. 요 정도의 모드만 갖고 있습니다. 네 바퀴를 제어하는 능력은 상당히 좋아요. 고속 코너에서 제가 급작스러운 핸들링을 하거나 해서 좀 자세를 좀 흐트러뜨리려고 그래도 네 바퀴를 제어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방향을 잃거나 뭐 차가 좀 뭐 이렇게 허둥대거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뭐 폭스바겐이 이런 거는 뭐 차를 하루 이틀 만든 회사도 아니고 꼼꼼하게 세팅력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미숙한 세팅이라든가 이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티구안이 과속방지턱 넣는 게 웬만한 우리나라 차보다도 티구안이 좀 잘 넘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수준의 서스펜션과 이 쇼크업쇼버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충격 흡수도 잘하지만 딱 넘고 나서의 두 번째 동작, 요거를 빨리 제자리 잡아주는 요런 능력도 상당히 좋아요. 이 앞에 유리창 밑에 이렇게 LCD가 이렇게 저한테 대화하듯이 반응을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204마력의 후륜구동 모터 뭐 이러니까 이제 뭐 좀 힘이 없겠네, 아이오닉 5보다 약하네, 요런 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맞아요. 맞는데 더 센 차라고 해서 무작정 더 좋은 차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20마력 정도? 20마력 정도 차이가 나는데, 둘이 경주를 한다면은 당연히 뭐 EV6나 이런 게 더 빠르겠죠. 20마력 더 센 차가 빠르겠지만 저 조화롭게 더 완성도 높게 세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다만 지금
폭스바겐 ID4는 전기차로 바로 넘어온 분들도 편안하게 몰 수 있게 만든 전기차입니다. 별다른 장치 안 들어가 있고요. 편안하게 여러 가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연기관차 몰듯이 그냥 운전만 이렇게 운전대만 돌리면 되게 복잡한 장치 같은 거 넣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깔끔하게 그냥 세팅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그리고 편안하게 이동하는 수단 이런 본질에 맞춰서 만들어진 느낌이에요. 편안하지 않아? 아, 편합니다. 아, 하나 둘 셋. 8초 47. 8초 47, 8.5초네요. 그러니까 제원표에서도 8.5초라 그랬거든요. 2000cc 터보 중에 좀 마일드하게 세팅된 2000cc 터보, 아니면 1600cc 터보, 190마력 정도 되는 차, 뭐 이런 것들이랑 그냥 비슷하게 달릴 수 있는 정도의 보통차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보다 이제 아이오닉 5, 요게 7.7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죠. 스펙이 조금 더 좋은 대신에 조금 더 이게 빠릅니다. 반자율 주행 장치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잘 돼요. 운전대도 잘 돌아가고요. 이런 국도에서 그냥 뭐 반자율 주행 뭐 잘 됩니다. 자, 폭스바겐 ID4 시승 느낌, 시승 전해드린 거는 시승 행사에서 저희가 틈틈이 영상 찍으면서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풍부하거나 이 차에 대한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2시간 정도 몰아보면서 외관도 보면서 했던 느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저희가 또 차를 빌려서 저희가 맨날 시승하는 자유로에서 시승을 하면서도 또 추가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폭스바겐 ID4 시승 행사 현장에서 전해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폭스바겐 ID4 시승 해봤는데, 잠깐만요. 네, 뒷문짝 소리는 괜찮아요. 근데 앞문짝 소리가 지금 요 철판 소리가 이렇게 나무는 사람이 좀 불쾌한 느낌을 느끼거든요. 문짝 안에가 철판이 울리는 소리 같은 게 나면은 한마디로 좀 싸구려차 같은 소리. 우리 카니발 소리 봐요. 묵직한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진 거를 나무통 같은 거를 퉁 닫는 듯한 소리. 이래야 되거든요. 소리가 이쪽만 그런가? 뒷문짝은 괜찮아. 뒷문짝은 괜찮은데 앞문짝이 하여튼 폭스바겐 ID4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그 문짝이 야, 이거 예민한 사람은 좀 문제 되겠어 이거. 가자. 미디어 오토. 미디어 오토. 딜. 미디어 오토. 미디어